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시장이 건 2주 만에 그동안의 상승 추세를 무너뜨리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죠? 미국 시장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전체 글로벌 시장이 하락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주식이 왜 어렵냐면 단순히 기업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반영돼서 주가에 녹아들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의 사회적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서 요 4월 2일 날 그죠? 사상 최대 마약이 발견됐죠. 그죠? 시가 1조의 코카인 2톤이 적발돼서 6,700만 명이 한 번에 복용할 수 있는 그런 마약 밀매 조직이 FBI 첩보로 적발됐습니다. 이건 사회적 건강성을 해치는 요인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담도 우리 시장에 놓여져 있고. 자, 요즘에는 왜 이렇게 중국인 간첩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그죠? 한미훈련 정보를 수집한 중국인을 4월 3일 날 체포했다는 이야기 기사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최근에 고등학생이 뭡니까? 수원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고 뭐 국가정보원 건물 일대를 촬영하고 그죠? 자, 여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간첩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일본이든 중국이든 뭐 홍콩이든 대만이든 그죠? 우리나라의 국가 기밀이나 안보 기술을 탈취하려 한다면 그것은 적인 겁니다. 그죠? 간첩죄를 빨리 개정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그죠? 트럼프발 관세 계엄령이 발동이 됐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시장은 우려를 했었죠. 이번에 트럼프 관세가 도대체 보편적 관세냐, 상호 관세냐, 그 속에서 얼마만큼 되느냐, 10%에서 15%가 되느냐, 아니면 이 발표 전날에는 20% 정도까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죠? 그런데 실제 발표를 보니까 중국이 34%, 그죠? 베트남이 46%, 우리나라가 25%, 그죠? 뭐 놀랄 만큼 높은 관세율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관세율을 계산한 방식을 봤더니 미국이 수출액에서 그죠? 빼기 수입액 그래서 나누기 2로 한 아주 단순한 계산을 이용을 해서 수출을 만든 겁니다. 사실 이 관세를 발표하기 전에 많은 안들이 올라왔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안을 선택했는데 이 무수히 많은 국가들 중엔 남극에 펭귄밖에 살지 않는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를 했죠. 그죠?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그 많은 안 중에 그죠?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가장 강력한 관세안을 발표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 관세 폭격에 의한 후유증, 결국 각국의 성장 전망률, 그죠? GDP가 내려갈 수 있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거죠. 자, 4월 2일 수요일 밤에 발표하고, 그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미국 시장이 떨어졌었던 부분입니다. 그죠? 이틀 동안 미국 시장이 나스닥 기준 11% 급락을 하고 애플, 엔비디아 할 거 없이 추풍 낙엽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929년 그리고 30년 대공황 때 부분 그 속에 그 위험 이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된 거죠.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증시가 대규모 폭락했던 부분이 1987년 10월에 블랙 먼데이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때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10월 한 달에만 뭐 40% 가까이 급락을 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충격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 위기만큼 상당히 큰 진통을 보였다는 거죠. 자, 블랙 먼데이급의 하락. 우리나라도 그죠? 월요일 그나마 지난주에는 잘 버텼습니다. 그죠? 미국 시장이 목요일, 금요일 5%대 급락을 해도 우리 시장이 하락 출발하고 양봉을 보이면서 양호하게 보였었는데, 그죠? 4월 4일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던 그날 금요일부터 조금 오후부터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런 가운데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급 흐름을 보여주면서 한국 코스닥, 코스피가 5%, 거기에 홍콩 항생이 13%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사실 코스피 2350포인트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개월 후행 PBR이 0.8배입니다. 그만큼 낮아진 상태라는 거죠. 그죠? 팬데믹, 그죠? 2020년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이 PBR 0.8배 이하로 내려오는 경우엔 향후 한 달 동안 기다리게 되면 그 위로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무지 높은 지수대에 놓여져 있는 건 분명합니다. 가치는 괜찮은데 매수해도 되는 가치 우리 시장의 흐름이고, 그래서 나스닥이 고점 대비 25% 급락을 하고 대만 시장이 25% 이상 급락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15% 내외의 하락으로 보이는 부분도 우리 시장의 절대적인 가치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의 관세에 대응하는 부분, 여기에서 이제 각국 나라마다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냐? 각국 나라 중에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맞보복을 갈 거냐, 아니면 이 대미 관세 부분을 수용을 하고 일정 정도 협상, 적극적인 협상, 그러니까 미국의 입맛이 드는 부분들을 해주면서 관세율을 낮추러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두 가지를 지켜보면서 어떤 길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놓여지겠죠. 그런데 사실 대미 무역 흑자 규모로 보게 되면 중국이 가장 높다는 건 그 이전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죠?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3위 1234억 불로 상당히 대미 흑자국이죠. 그래서 이 베트남은 사실 미국이 관세를 15% 정도는 매길 것이다라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46% 관세를 딱 보이니까 곧바로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부부를 베트남으로 초청한다 이러면서 미국에 당근을 주는, 그러면서 관세율을 제로로 인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협상의 적극적인 흐름을 보이고 또 캄보디아 역시 그런 흐름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죠? 중국은 보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이 뭡니까? 이렇게 시장이 내려가면 시장은 파월 푸시래도, 그죠? 이렇게 관세 위험이 있고 시장이 침체를 보이면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상호 관세 영향이 있겠지만 통화 정책 변경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래버리니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사그라들고,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는 또 파월 정치하지 말고 빨리 금리 인하하라, 이렇게 연준 의장과의 정면 충돌 현상이 일어나니까 미국 시장이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이 미국에 맞불을 보였고, 그죠? 자, 그러니까 34%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중국이 거기에 34%를 이 맞불 관세를 보이니까 뭡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맞불? 그래, 받고 더블 50%를 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내일, 그죠? 내일 우리 시간으로 12시, 1시 요때 이제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중국산에 대해서 처음 2월 4일에 10%, 그리고 3월 4일에 추가 10%, 20%에다가, 그리고 4월 2일 날 34%, 그래서 54%에다가, 그죠? 이번에 50% 추가, 104%. 기존 그 관세를 부과하기 전
이전에 20%대의 관세를 부과를 했었으니까 사실 뭡니까? 124%, 125%의 관세가 되는 거예요. 애플을, 그죠? 중국의 애플 공장에 뭐 생산을 90% 정도 하는데 아이폰을, 그죠? 중국에서 생산한 아이폰을 150만 원에 사던 걸 300만 원, 400만 원에 사야 되는 이런 흐름들로 가는 이 치킨 게임에 놓여든 겁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작용을 하니까 오늘도 역시 뭡니까? 대만과 그죠? 어제 좀 반등을 했었던 일본, 우리 시장 다 추풍낙엽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준 거죠. 자, 여기서 기술적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적 차트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의미는 없는데 마디마디마다 어느 라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반등의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나스닥 부분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첫 마디가 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죠? 어제 사실 장 초반에는 나스닥 기준 4.5%까지 급반등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 중국에 대한 추가 50% 관세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고 나서 다시 음봉으로 하락 전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두 하락 마디를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한 3, 4% 정도 하락 여유. 그러니까 기술적 흐름으로는 거의 왔다. 우리 시장 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늦게, 그죠? 지난주에는 잘 마무리를 하다가 이번 주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는 2270포인트 이 정도까지는 내려오는 오늘 거의 뭐 2280포인트까지 왔으니까 두 마디의 하락 부분이 왔기 때문에 반등의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기술적인 위치까지는 왔는데 그런데 수급의 변화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없다는 것이 부담인 거죠. 자, 트럼프 1기는 사실 거래 기술이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보다 지금 글로벌 시장의 하락 영향이 더 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2018년, 2019년에 트럼프 1기 때 관세는 중국을 타겟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 집중적인 관세를 부과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항복을 하고 미국의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입을 하면서 협상이 됐는데 그런데 사실 트럼프가 재집권이 안 되고 나서 뭡니까? 이 사실 농산물 이런 부분들을 중국이 약속한 만큼 수입을 해가지 않았어요. 물론 팬데믹 영향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들어서는 그죠? 중국만 타겟이 아니라 중국이 그때 미국의 이 관세에 대한 휴유증을 앓고 난 이후에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동남아를 통해서 우회로 미국을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고 이런 부분을 미국이 알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죠?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그리고 우방국까지 전 글로벌 국가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니까 그 관세에 대한 여파는 그죠? 사실 2018년, 19년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내려온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지금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주가가 떨어진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사실 뭔가 변해야 되는 거죠. 뭐가 변해야 되는 겁니까? 미국의 정책적 부분이 변해야 되죠. 사실 기업들에 있어서는 이런 체계적 위험이 내려오면 대부분 다 같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 속에서 미국은 1등 짱이고 그죠? 일진이고 우리는 뭡니까? 을이고 힘이 없는 국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때리는 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갑의 나라인 미국이 그죠? 이 정책의 변화를 갖고 올 거냐? 언제쯤 갖고 올 거냐? 그렇다면 그 갖고 올 수 있는 배경은 뭡니까? 사실은 미국 국민들이 이 집권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정책적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지 이것이 바뀌어져야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트럼프 직무수행 지지도를 보게 되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부분 이때가 캐나다, 멕시코 이 지금 빨간 게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멕시코, 캐나다 25% 철강 관세 부과하던 그 타이밍부터 지금 트럼프 직무수행 지지도가
부정적인 흐름이 높아진 거고,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이민 분야를 제외하고는 빨간 부분이 다 부정적인 부분인데, 외교, 물가, 그리고 국가 방향성, 국정 지지율 전부 다 지금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틀려서, 그죠? 미국 국민들이, 그죠? 주식의 보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흐름 부분들을 보이게 되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 왕창 경기 침체를 이뤄놓고 그 이후 내년에 올리는 그런 방향을 갖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뭐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 후유증 부분이 쉽게 극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관세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미국 내부에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정부가 미국과 관세 후속 협상을 시작하러 이제 8일 날 출발을 했죠. 사실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8일에서 11일까지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제 그죠?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죠? 25% 관세를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78일 만에 전화 한 통 제대로 한 거예요. 그만큼 리더가 있냐 없냐가 국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나마 그죠?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이야기를 했죠. 흑자와 관세, 조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 대량 구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율을 맞추는 트럼프 SNS에 발표한 부분인데, 여하튼 이런 가운데에서 방위비 분담금 이거 좀 우리에게 더 부담을 시키려는 의도, 이런 부분은 당연한 요구겠죠. 그런 것들이 받아져야 관세율이 내려오게 되는 그런 흐름 부분으로 보여지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체 시장을 찾기 위해서 한중일 FTA라든지 여러 각 부분에 있어서 FTA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름대로의 시장 부분을 폭넓게 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 부분이 지금이 그죠? 1929년 30년 대공황 이 보호주의 무역, 그죠? 스무트홀트법, 이때의 관세율이 60%까지 엄청나게 증가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2025년 들어서 지금 20%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부담인데, 이건 트럼프의 속내, 2분기 경기 침체, 그리고 그 속에서 금리나 그리고 핵심 공약이었던 감세 정책, 그리고 그 이후 내년 초부터 회복하는 시나리오, 이 부분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다. 그런 진통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 이제 미란 보고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 미란 보고서의 핵심, 이 미란 보고서를 작성한 분은 누구냐면 스티브 미란이라고 백악관 경제자문위의 위원장이고, 2024년 11월에 41쪽 분량의 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거기 그 내용 중에 핵심이 강달러를 해소하고 그 속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을 하고, 그 관세 정책을 활용을 해서 동맹국가의 비용을 분담하고 미국 경제의 패권을 유지하는 야심찬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국의 부채입니다. 그죠? 1995년에 그 4트릴리언이었던 국가 부채가, 그죠? 지금 2024년에 35트릴리언, 엄청나게 부채가 증가했잖아요. 그죠? 미국 국가 부채인 미국 국채를 미국의 힘을 이용을 해서, 그죠? 관세라든지, 그죠? 안보,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이 채무 조정을 하라는 것이 미란 보고서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나름 이 중국이나 일본, 지금 스위스 이런 쪽에 주요국 외환보유국인데, 미란 보고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미국 국채를, 장기 국채를 제로 쿠폰의 100년짜리로 교체해서 국채 이자를 줄여나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장기 국채 이 부분에 무이자로 발행을 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는 그런 흐름들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세를 세게 때리고 뭡니까? 각국 나라에게 너네 달러 사재기 하지 말고 그죠? 미국 국채를 뭡니까? 무이자로 사라. 이러면서 이 관세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죠. 왜 그런 이야기가 또 현실성,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느냐면 지금 일본과하고 관세 협상에 이 외환 정책을 다루는 미국 재무장관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죠? 통상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어라고 합의라고 했죠. 사실 말어라고 합의라고 한 부분은 플로리다의 말어리라 뭡니까? 이 트럼프 저택 그죠? 거기에서 합의를 하는 부분. 그래서 제2의 플라자 합의 1980년대에 합의가 되면서 환율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일정 정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기본적인 생각은 달러 패권은 놓지 않으면서 그죠? 수출을 위해서 달러 약세를 가져가고 그러면서 재정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장기 국채를 무이자로 다른 나라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부분이 지금 관세의 협박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국가방어 전략 지침이라는 이 중요한 문서가 사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해가지고 특정 보도를 했습니다. 3월 29일 날 이 미 국방장관의 9쪽 분량의 이 비밀 문서 내부만 도는 이 비밀 문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에치슨 라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 1950년대 극동아시아의 안보 라인이었죠. 그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1950년 1월 12일 날 우리나라하고 뭡니까? 대만을 배제한 이 미국의 안보 라인이 나타나면서 사실 1950년 6.25가 발생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죠? 이번에 이 미 국방장관이 낸 보고서에 미국은 본토하고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북중로 위협에 대한 억제는 동맹국에게 더 큰 역할을 맡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빼고 타이완은 넣고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은 빼고 타이완은 넣고 타이완을 우선시하겠다. 이러면 우리나라에게 무엇을 강요하겠습니까? 그죠? 방위분담금 더 내라고 강요를 하겠죠. 이것을 들어주느냐 못 들어주느냐가 관세 협상의 이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그죠?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급반등을 너무 기대하는 부분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한 대행이 미 관세부가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한중일 FTA를 만들어 갖고 미국에 어떻게 대응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이런 부분을 미국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한국에 대해서 이 제재 이런 부분들을 각하할 수 있다는 것도 일정 정도 내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한중일 삼국 그중에서 특히 한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면서 맞대응을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잘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중에 중요한 건 주시장에서 그죠? 내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그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떠냐가 단기적인 가격 결정에는 가장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지요. 사실 오늘도 코스피 1조 현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거래일 연속 10조 3,500억을 외인들이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10거래일 동안 오늘까지 11거래일 동안 오늘 4,500억을 매도했으니까 약 6조를 선물을 매도하고 내일 맞는 만기입니다. 그죠? 그나마 연기금이 조금 매수를 해줘서 시장이 덜 떨어진 부분인데 이 만기까지 하락 포지션을 계속 갖고 가고 있는 외국인 부분 오늘 내일이 그죠? 우리 시장의 저점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나마 LG엔솔과 그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잘 나왔죠, 그나마 그죠? 그런데 1, 4분기보다 이 환경이 안 좋으니까 2, 4분기는 별로 실적들이 부담스러웠다는 걸 이해하시고 자, 잠시 후에 6시에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관세 전쟁과 옵션 만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세밀한 주식 관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